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사용해보기 전에는 왜 접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지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이 2020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어느덧 2023년에 Z 플립 5가 나왔습니다. 플립은 폴드보다 1년 늦게 나왔기 때문에 폴드와 뒤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Z 플립 2는 건너뛰고 Z 플립 3부터 Z 플립 5까지 나왔고 Z 플립 5는 4세대입니다. 처음 나온 갤럭시 Z 플립이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Z 플립 3는 여러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예쁜 디자인을 내세워서 꽤나 많은 판매량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Z 플립 4를 거쳐서 Z 플립 5까지 오면서 이제는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한계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Z 플립 3부터 Z 플립 5까지 오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차이점을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처음 165만원으로 나온 이후에 Z 플립 3는 125만 4천원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Z 플립 4는 99,000원, Z 플립 5는 46,200원이 전작 대비 상승했습니다. 함께 출시되는 폴드의 가격이 꽤나 높고 출시 시기가 비슷한 아이폰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플립의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인 디자인은 Z 플립 3와 Z 플립 4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가운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Z 플립 5는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Z 플립 3의 힌지는 기어 부품이 서로 맞물리는 구조였지만 Z 플립 4의 힌지는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형태로 바뀌면서 얇아졌습니다. 그리고 Z 플립 5는 물방울 힌지라고 부르는 듀얼 레일 구조의 플렉스 힌지를 적용해서 접었을 때 틈새가 사라졌고 힌지도 빈 공간 없이 딱 붙게 되었습니다. 힌지 기술이 발전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4세대인 Z 플립 5에서 이제는 완성형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서 표신하게 달라진 또 하나는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Z 플립 3와 Z 플립 4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로 시계, 알림 확인, 간단한 기능 사용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Z 플립 5의 3.4인치는 접었을 때 전면을 어느 정도 채우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두 변화가 항상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Z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세로로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어서 휴대성을 증가시키는 게 핵심적인 가치니까 접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죠. 커버 디스플레이가 달라지면서 Z 플립 3와 Z 플립 4에서 세로로 자리 잡고 있던 카메라는 Z 플립 5에서 가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외형적인 변화에 대해 정리를 하면 Z 플립 5에서 사라진 틈새, 딱 붙은 힌지, 넓어진 커버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적으로 Z 플립 5의 전면을 가득 채운 디스플레이도 예쁘지만 접었을 때 전면에도 색상이 들어가는 Z 플립 3나 Z 플립 4도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전후면 색상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비스포크 에디션은 매력적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용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취향 차이에서 Z 플립 3나 Z 플립 4의 디자인이 더 예쁘다고 판단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플립은 크기가 Z 플립 3가 미세하게 조금 더 크고 Z 플립 4와 Z 플립 5는 세로 길이가 접었을 때 0.2mm, 펼쳤을 때 0.1mm 차이가 있는데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Z 플립 3가 183g, Z 플립 4와 Z 플립 5가 187g으로 4g이 더 무거운데 휴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게감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펼쳤을 때 6.7인치 화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90g이 안 되는 무게는 분명한 장점이고 접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니까 종합적으로 휴대성이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Z 플립 3부터 Z 플립 5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이죠.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내부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도 계속 바뀝니다. AP는 스냅드래곤 888,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넌, 스냅드래곤 8 젠2로 매년 변경되었고 램과 저장 장치는 Z 플립 3와 Z 플립 4가 동일한 규격을 사용했는데 Z 플립 5는 램이 LPDDR5에서 LPDDR5X로 저장 장치가 UFS 3.1에서 4.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능은 하드웨어 발전만큼 눈에 띄게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최고 성능을 체크하는 긱펜 G6와 3D마크 와일드랩 익스트림 점수를 보면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하지만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 제한이 되었을 때 GPU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랩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와 CPU 성능을 체크할 수 있는 CPU 스로틀링 테스트 점수를 보면 성능 격차가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 최고 성능에서 격차가 벌어졌던 것이 스로틀링이 걸린 후 유지되는 성능에서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스마트폰의 절반 크기에서만 발열 처리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으로 스마트폰 사용간의 여러 장 카메라 촬영을 하면 반쪽만 열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 발열 관리가 안 되니까 AP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스로틀링을 더 강력하게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Z 플립 3, Z 플립 4,
G 플립5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면 그냥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3종 모두 동시대 동급 AP를 탑재한 S 시리즈나 폴드에 비해서는 성능이 한 단계 아래입니다. 물론 고사양 게임 등의 강한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G 플립3부터 G 플립5까지 모두 사용하는 데 성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비교하는 3종의 스마트폰 모두 펼쳤을 때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1080x2640 해상도와 120Hz 지원이라는 굵직한 면은 동일한데 세부 지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G 플립3와 G 플립4는 최고 밝기가 1200니트, G 플립5는 1750니트고 주사율의 변경 범위가 G 플립3는 48에서 120Hz인데 G 플립4와 G 플립5는 1에서 120Hz입니다. 3종 모두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이 우수해서 같은 영상을 틀어놓으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을 봤던 설정 그대로 HDR이 적용된 영상을 틀면 차이가 납니다. G 플립3의 HDR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플립4와 G 플립5는 HDR 성능은 비슷하지만 최고 밝기가 더 밝은 G 플립5가 HDR이 적용된 밝은 영상이 나올 때 G 플립4보다 조금 더 밝습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G 플립3, G 플립4, G 플립5를 번갈아 체크하면서 나로 분석을 하면 아주 조금씩 좋아진 것이 체감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름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3종 모두 사용자들이 정면에서 볼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서 불편함을 주지 않고 측면에서 보는 모습도 생각보다 주름이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주름의 촉감은 여전합니다. 주름은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할 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모델 종류와 상관없어요. 다음은 카메라 성능 비교입니다. 3종 모두 1200만화소 광각렌즈와 1200만화소 총광각렌즈로 구성된 후면 카메라와 10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 역시 디스플레이처럼 세부 스펙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 광각의 화각이 G 플립3는 27mm인데 G 플립4와 G 플립5는 23mm로 넓어졌고 이미지 센서 크기도 G 플립4와 G 플립5는 1.76분의 1인치로 2.55분의 1인치인 G 플립3보다 큽니다. 그래서 광각 촬영한 사진을 보면 G 플립3가 화각이 좁기도 하고 선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G 플립3에서 G 플립4로 가면서 품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G 플립5는 G 플립4 대비 확대해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품질 격차를 줄지어 보면 G 플립4는 G 플립3보다 한 단계 위에 있고 G 플립5는 G 플립4보다 0.5단계 위에 있습니다. 초광각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많이 확대해서 보면 아주 미세하게 선명해진 느낌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할 만한 부분이 없이 품질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어서 전면 카메라 촬영한 셀피 사진은 G 플립3에서 G 플립4를 거쳐서 G 플립5까지 단계적으로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각이 G 플립3와 G 플립4는 26mm인데 G 플립5는 23mm라서 조금 더 넓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진 품질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좋아졌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폰들 사이에서는 부족한 카메라 성능이 언제나 까이는 부분이고 망원 카메라의 부재 역시 항상 아쉽습니다. 영상은 걸으면서 후면 카메라 촬영한 결과물을 쭉 보면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표신하게 달라진 사진과 달리 영상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갤럭시 Z 플립3에서 많은 욕을 먹었던 배터리 사용 시간은 Z 플립4와 Z 플립5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 재생 시간 테스트로 상대적인 차이를 확인하면 Z 플립3 대비 Z 플립4가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사용 효율이 좋아지면서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Z 플립5는 Z 플립4와 배터리 용량이 동일하지만 사용 효율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사용 시간이 약간 더 늘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3부터 스테레오가 들어간 스피커는 Z 플립4를 거쳐서 Z 플립5까지 왔지만 여전히 프리미엄급에 어울리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종 모두 기본적인 선명도나 밸런스는 나쁘지 않지만 초고음에서 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공간감이 스테레오 스피커라는 것을 알 듯 말 듯한 정도입니다. 이상하리만큼 개선이 되지 않고는 요소인데 Z 플립6에서는 확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Z 플립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덱스 지원 유무는 언제나 큰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덱스를 지원하는 플립은 없습니다. Z 플립5가 전작과 다르게 USB 2.0이 아니라 USB 3.2 포트를 탑재했는데 덱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지속적인 발열 발생이 부담스러워서 덱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 중에 열화상 카메라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발열 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한정적이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 중에 적고 펼칠 때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접고 펼칠 때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점은 비슷하지만 G 플립 3와 G 플립 5가 상대적으로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폴딩이 되는데 G 플립 4는 중간에 약간의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부드럽습니다. 그 밖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루지 않은 지원 요소들을 포함해서 주요 스펙 차이를 표 하나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Z 플립 3, Z 플립 4, Z 플립 5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차이점 위주로 비교를 했습니다. 가끔은 최신 모델이 나오고 나서 전작을 선택하는 것도 사용 목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괜찮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플립은 전작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Z 플립 5를 권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예쁜 스마트폰이 핵심적인 특징인 제품군이니까 Z 플립 4의 디자인을 보고 Z 플립 5보다 더 예쁘다고 판단해서 디자인만 보고 Z 플립 4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계속 보면서 사용해야 되는 스마트폰이니까 취향에 맞는 디자인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